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7일 오후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전옥현의 안보정론, 꼭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번거로우시더라도 새롭게 구독을 눌러주시고,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미 구독 버튼을 누르신 분들은요, 누르지 않고 보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구독 버튼을 누르면 취소가 됩니다. 그러니까 구독 버튼을 누르지 않은 분들만 누르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말씀드릴 얘기는요, 그야말로 정치 지도자급에 해당되는 인물들의 동정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안철수 정계 복귀를 선언하면서 긴급히 미국에서 생활을 정리하고 서울에 들어왔는데, 현재 중도 실용 정당을 창당했다라고 하는 말을 귀국 일성으로 남긴 이후에 여기저기 뛰어다니는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 맨 먼저 찾은 지역이 이제 호남이고, 바로 오늘 오후 3시입니다. 지금 3시가 다 됐는데요. 3시에 국회에서 손학규 대표와 전격적으로 회동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손학규 대표와의 만남에서는 바른미래당을 리모델링 할 것인지, 아니면 거기에 의견이 다를 경우에 안철수 전 대표가 별도의 제3당 신당을 창당할 것인지, 말하자면 결정하는 그러한 매우 중요한 논의의 장이 될 것이다,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이 바른미래당을 리모델링 한다는 얘기는 손학규 당신 떠나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근데 손학규 대표는 이미 지난해 창원에서 선거 실패할 때서부터 자리를 내놓겠다, 그리고 추석 때 10%가 되지 않으면 내놓겠다 하면서 여태까지 버티고 있고, 4+1 협의체에 올라타기까지 했어요. 이런 걸 보면 손학규 대표가 쉽게 이 바른미래당의 당권을 내놓을 확률은 매우 약하다. 가능성은 희박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4+1에 몸을 실었다는 얘기는, 손학규 대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가장 본인이 생각할 때 과실이 큰 거 아니겠어요? 거기에 올라타서 연동형 비례대표 딱 비례 순번에 들어가지고 결국은 바른미래당의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국회에 등원을 해야만이 차기 대선에서 그야말로 새로운 대권 후보의 티켓을 짊어질 따낼 수가 있는데, 그 크게 지금 보이는 눈에 아른아른하는 거의 다 들어와 있는 대선행 티켓을 포기하겠느냐? 절대 안 한다.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절대 안 하고, 만약에 바른미래당의 리모델링에 착수하기로 안철수 전 대표와 합의한다면 뭔가 보이지 않는 밀거래가 뒤에서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렇지 않고서는 손학규 대표가 순수하게 바른미래당의 당권을 안철수에게 안겨줄 가능성은 상당히 어렵다. 이것이 저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이 바른미래당의 리모델링 작업이 뜻대로 안 될 경우에는 안철수 전 대표는 이미 말한 대로 제3의 신당을 창당해서 새롭게 정치 세력화하는 그런 방안을 모색할 가능성이 매우 크고요. 그렇게 될 경우에 과연 지금 현재 유권자들이 민주당도 싫다, 한국당도 싫다 하는 이 불만층들이 과연 안철수한테로 가겠느냐? 저는 절대 가지 않는다,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안철수 전 대표의 경우에 맨 처음에 정계 입문할 때 무슨 얘기했습니까? 안철수의 새 정치에 대한 국민적 바람이 얼마나 컸어요. 그때만 하더라도 대선 나와도 바로 될 것 같은 그런 환상에 빠질 정도로 아주 엄청난 지지를 보내줬던 것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장은 눈에 보이지도 않았고, 그래서 박원순한테 양보했는데 참 매우 역설적으로 몇 년이 지나서 서울시장 후보 3등으로 끝났습니다. 그런 것처럼 또 이렇게 국내 전국이 요동치는 와중에 느닷없이 귀국한 거 아니겠어요? 지금 현재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서 그 많은 실정을 벌이고 있는데 단 한마디 말도 안 하다가 갑자기 먹을 수 있는 파이가 떨어지는 것 같이 보이니까 좋았다. 얼마나 기회주의적인 정치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 이것이 우리 국민들의 눈에 보이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보인다.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우리 애국 시민들은 물론이거니와 중도파 아니면은 양당 체제에 대한 불만을 가진 이 정치
우리 국민들이 과연 안철수 대표가 이끄는 신당에 표를 주겠느냐? 절대 안 준다. 차라리 그런 사람들은요, 제가 보기에는 기권할 가능성이 더 많다. 그래서 안철수 대표 오늘 손학규 현 대표와 만나서 그야말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오로지 대한민국 국가 그리고 문재인 정권의 실정, 이것을 빨리 수습시켜서 우리 국민들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정치를 하겠다. 이러한 큰 뜻과 비전을 우리 국민들한테 제시해서 국민들로부터 인정을 받지 않는 한 안철수의 신당은 바른미래당을 리모델링 해도 마찬가지 별다른 총선에 영향이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요, 또 논란을 많은 것이 뭐가 있느냐. 이 김문수 지사와 전광훈 목사와의 관계인데요. 전격적으로 김문수 전 지사, 대권 주자로 항상 거론됐던 분이죠. 김문수 지사가 바로 어제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 지금 많은 얘기거리가 되고 있어요. 뭐냐? 김문수 전 지사가 새로운 정당을 하나 창당한다는 겁니다. 가칭 국민혁명당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자유한국당이 친박 세력들과 함께 비박 세력들과 함께 좌클릭하는 거 절대 눈뜨고 용납할 수 없다. 이런 명문 하에 자유한국당과 차별되는 신당, 이 국민혁명당을 만들겠다. 이렇게 밝혔어요. 그리고 유승민과 통합하기 위해서 자유한국당을 해체하고 태극기를 버리고 좌클릭 신당을 창당하는데 반대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문수 전 지사는 자유한국당이 유승민과 새로운 당 만드는 거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 좌클릭 정당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에 태극기 집회를 극우 세력으로 비난하며 멀리하는 한국당의 행보를 보고만 있을 수는 없다. 그래서 신당은 반문재인, 반주사파 투쟁에 앞장서고 자유민주 세력의 대통합에 헌신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어요. 다만 언론 인터뷰에서 김 전 지사는 뭐라고 좀 운을 내겼느냐. 선거의 전략 전술과 그리고 정당의 강령은 서로 다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함으로써 4.15 총선에서 한국당과의 선거 연대 가능성은 열었다.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김문수 전 지사의 창당과 관련해 가지고 홍준표 전 한국당 대표가 한마디 했어요. 착잡한 심경을 가릴 길 없다. 보수우파가 대통합을 해야 하는 것이 시대 정신인데 한국당과 유승민 당은 서로 자기들만 살기 위해서 계산하기 바쁘고 태극기 세력은 조원진당, 홍문종당, 김문수당으로 핵 분열하고 보수우파 시민단체는 20여 개 이상 난립하고 있으니 좌파들만 살판났다. 그래서 경제폭망, 외교왕따, 북핵, 노예, 실업폭증으로 3년 만에 판을 뒤집을 호기를 맞이했는데도 보수 진영이 갈갈이 찢어져 갖고 각자 자기 팔만 흔들고 있으니 정말 참으로 안타깝다. 이런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자, 어쨌든지 간에 지금은 우리 정치 세력들, 최소한도 중도파, 그리고 보수파, 자유우파들 모두가 하나가 돼서 반문재인 전선으로 뭉쳐져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가 그야말로 문재인 정권의 실정을 심판하는 선거가 돼야 되는데 각자 이렇게 분파해 나간다면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우파 진영 전체의 대실패가 예상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네요. 자, 정말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지금은 소화를 버리고 대의 명분과 그리고 정치적 지형이 지금 완전히 좌편향으로 기울어진 운동장 다시 제대로 반듯하게 세우고 다시 이것이 우리 우파 진영이 차기 대선에서 정권을 다시 되찾아올수록 반문 투표를 유도해야 되는데 이렇게 갈기갈기 찢어져서야 과연 이번 총선에 이기기가 어려운 것은 물론이거니와 다음 대선에서 정권을 되찾아올 수 있을지 의심이 많이 듭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뉴스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 검찰 학살이라고 부르고 있죠. 인사 대학살. 추미애 장관이 들어선 이후에 두 차례의 인사를 통해서 윤석열 수사 라인을 완전히 갈아치우는 대학살을 단행했다고 하는 것이 우리 자유한국당과 그리고 자유우파 국민들의 일과 일치된 평가라고 봅니다.
그래서 심재철 우리 원내대표가 오늘 기자회견을 갖고요. 앞으로 이런 검찰 학살 철저히 다루기 위한 검찰 학살 TF팀을 우리 자유한국당 내에 구성을 하고 특검 도입을 추진하겠다. 그래서 이 TF 위원장에는 검찰 출신 권성동 의원을 위원장으로 이미 임명을 했고, 그리고 이 TF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배치하겠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21대 총선 승리 후에 이른바 검찰 학살 인사를 다루기 위한 투명하게 한 특검을 추진하고, 이것은 21대 총선에서 반드시 이겨야만 특검이 추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이러한 검찰 학살과 관련된 특검, 그리고 여러 가지 비리 특검을 우리 자유한국당 주도하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번 선거에서 우리 자유한국당 후보에 대한 압도적 지지를 보내주셔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더군다나 이번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그 다음에 윤석열 총장 사이에서 이 최강욱 비서관의 기소 문제를 놓고 정면 대결 양상으로 지금 가고 있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추미애 장관과 즉 법무부와 청와대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고, 또 공수처가 이제 7월 중에는 발족할 예정으로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소환 당사자인 이 최강욱 비서관이 뭐라고 했느냐? 이 검찰의 자신에 대한 기소를 쿠데타 오늘하고 또 공수처를 거론하면서 협박하고 있는데, 왜 이 정권이 그토록 공수처법을 밀어붙였는지 그 속내가 제대로 드러나고 있고, 공수처가 바로 문정권 비리 은폐처임을 실토한 것이다. 이렇게 심재철 원내대표가 오늘 기자회견에서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자유한국당 이번에 반드시 총선에서 과반수 이상을 확보해서 여러 가지 청와대와 법무부의 검찰 대학살의 실상을 파헤쳐서 더 이상 국정이 농단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 자유한국당의 총선 목표 중에 하나다. 이런 것을 우리 애국 시민 여러분들, 그리고 중도파 국민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인지하시고 우리 자유한국당 후보가 많이 국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특히 제 지역구에 계신 사랑하는 우리 애국 시민 여러분들, 저에 대한 압도적 지지를 통해서 제가 여의도에 입성을 해서 정부 여당의 폭정 반드시 견제 비판할 수 있도록 많은 성원을 해줄 것을 기대하고, 저 또한 그러한 유권자 여러분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